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장 마감하고 시간에 영상을 찍습니다. 시간은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오늘 그 시황의 부제는 그 민노총은 원래 진보가 아니라 보수였다 라고 달았는데, 요즘 들어서 민노총 관련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는 것 같네요. 이게 왜냐면 그 전에 메모를 해놨던, 이게 한 줄짜리 메모를 해놨던,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놨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메모장 이렇게 낙서장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시황을 얘기하면서 시황만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줄씩 밑에 덤으로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시황은 뭐 누구나가 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또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시황하고 차이점이라는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뉴스를 보는 시각차가 있으니까 그런 좀 비교하는 거, 그리고 느꼈던 시황의 차이점을 각자가 보는 분들하고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시황을 보면 아침에 이제 오전장 시황은 오전에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고, 오후장에 제가 그 요걸 메모를 링크를 걸려다가 보니까 트럼프 뉴스가 계속 방송에서나 계속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트럼프 방송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동맹을 무시하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트럼프, 그리고 동맹을 무시하고 뭐 러시아 선거 당선 때 도와준 러시아 푸틴 건부터 시작해갖고 뭐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일본하고 관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국내 언론은 뭐 전체적으로 미국 언론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공화당 자체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다루고 있죠. 미국 언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가. 제가 이 얘기는 뭐 그전에부터 했던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국내 언론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베 욕하는 사람 언론사 봤어요? 트럼프 욕하는 언론사들 봤어요? 한국인이 그래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한국인들이 기본 습성들이. 그리고 기본적인 사주들이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부터 커온 언론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은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관료들이 출신이 그 자녀뿐만 아니라 대물림을 많이 해왔던 재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욕을 할 수가 없고,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재벌이고 제가 기득권이면 아베 그리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죠. 왜? 근데 저는 일제시대 때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또 엉뚱한 대로 샜는데요. 자, 1시 25분에 상승 종목이 718개. 자, 1시간 뒤에 729개. 장 마감에 687개. 그러니까 그 오전장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내려간 거예요. 막판에 이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막판에 이제 내일 또 크리스마스 휴무니까 이제 던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수가 우리가 2000개로 봤을 때 1000개 이상이 돼야지 시장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건데, 1000개 이하니까 이건 약보합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주간 전략에도 제가 별도로 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던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오늘도 이제 코스피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횡보를 했지만 코스닥은 장중에도 이렇게 파동을 그렸어요. 저 기관이나 저 외국인이나 뭐 그런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지수 혼자 지 혼자서 어? 파동을 그렸단 말이에요. 변동성을 줬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단타 몇 분 안 되는 단타에도 그렇게 흔들린다는 얘기, 지수가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시장 파악하러 하거나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마무리하는 걸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지난주 주간 전략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 구모 HT 둘 다 장난주입니다. 장난주는 항상 그랬죠. 연말 연초 장난주 나온다고. 통일부 해킹 방어력 오전장에 보안주 관련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얘기 나오죠. 그 방위산업에도 오전장엔 방위산업 얘기는 안 했었는데 방위산업에서도 보안주가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보안이 안 끼는 데가 없다는 얘기지. 다방면하게 보안이 관련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뭐 4차 산업 얘기, 성장 산업의 4차 산업 얘기하고 뭐 자율주행차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뭐 보안을 얘기를 한다. 저는.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다 연관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저랑 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종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안주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아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현대로템 이것도 방산 관련 공급 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마지막 예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빅테크 얼마 전에 똑같이 유추 나왔죠. 롯데는 유추 나왔고 현대미포조선도 유화 제품 운반차 6척 수주로 나왔다. 이 뉴스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죠. 현대미포가. 그죠? 먼저 움직였죠. 이게 내부 정보 이런 거 공감하게 조사 안 해. 근데 왜? 희한하죠. GS건설 싱가포르 공사 수주 LNG LPG 관세 인하 관련주가 이제 겨울철 가스 많이 쓰니까 또 응? 관련주들도 실적도 좋아지겠죠. 자, 오전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요 위에 보면은 조선, 예? 건설, 예? 조선, 건설, 철강, 가스, 이 모두가 이제 유가와 관련된 겁니다. 다 유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얘들이.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내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유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탄력성을 가지고서 상승을 하려고 해도 유가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가려고 하다가 못 가는 애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 내년도에 이제 철강주도 관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관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 유가 때문에 얘네를 관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얘하고 철강하고 얘네들 관종을 하라고 한 이유가 올해의 바닥을 응? 형성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관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유가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유가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가는 부수적으로 들어온 얘기입니다. 이해를 잘 하세요. 자, JP모건.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죠. 자, 이걸 누가 띄우냐? 매일경제가 띄우고 있습니다. 이쪽 언론에서
계속 뉴스를 아마 내보낼 겁니다. 참고를 한번 보세요. 저도 관심 있게 볼게요. 제가 매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언론사별 그 부분을 얘기를 왜 하는지를 한번 뉴스를 한번 계속 보시면 될 겁니다. 이화전기 상한가 찍었고 사실 얘는 그 전에부터 꼼지락꼼지락 거렸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근데 모르니까 재료를 모르니까 소스를 모르니까 제가 매매를 못했죠. 근데 몇 번 이렇게 눈에 띄고 검색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나경원 허위 지지 구본철 제명 개파 정상 복적 시도. 자 나경원 자 배현진이 요새 안 보이죠 그죠? 조용하고 홍준표 따라왔었는데 자 이현주가 한국당에 가니 안 가니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당에 가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나경원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현주 배현진 예? 자 나경원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 보시는 분들은 알아서 추정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감에 양수급이 양지수를 모두 매수하는 모양새인데 코스닥은 약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지는 않았어요. 매수로 전환을 하지는 않았는데 코스닥은 그렇지만 일단은 약, 약 보합이라고 하나? 하여튼간에 약간 매도가 약간 이제 빨강은 아니고 파랑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양수급이 이제 코스피는 완전 양수급이고 코스닥은 약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은 한 건 아니지만 양 매수로 보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빈약한 곳간에서 무슨 뭐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빈약한 곳간인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이 자주 있었다. 결국 얘기는 많이 흔들린다. 작은 돈에도 그런 얘기고 양수급 업종이 상승 종목수에 비하여 다양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687, 200개밖에 안 되는데 2000개 중에 근데 양수급 업종은 많았어요. 코스피 쪽이든 코스닥 쪽이든 그 얘기는 뭐냐면 분산됐다는 거지. 돈이 분산됐고 어떤 특정 업종을 끌어올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인 수급이 붙었던 거지. 근데 이제 업종들이 이제 고른 업종에 이제 붙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당주 쪽으로 많이 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빈곤한 왕래. 빈지갑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빈곤한 왕래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수급이 붙은 것은 좋지만 빈곤한 왕래로인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 빈곤한 왕래가 있었던 곳이 이제 양수급이 붙었던 게 코스피는 의약, 철강, 전기전자, 음식료 등이 양수급이 붙었었고 코닥은 음식료, 인터넷, 반도체, 유통 등 양수급이 붙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각각 코스피든 코닥이든 여기 언급된 거 말고 업종에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거만 해도 평상시에 나오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내가 언급한 것만 해도 4개씩, 4개씩 8개인데 이거보다도 더 있다는 얘기면 얼마나 그 없는 돈에 푼돈에 얼마나 쪼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상승 섹터는 연말 관련돼서 이제 연말에 전자결제하고 키오스크 이쪽이 좀 상승을 했고 생보 저 생보도 했고 그 해상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뭐 그런 쪽도 이제 같이 상승 섹터에 빨간색을 이뤘지만 이제 상위 섹터에는 생보가 올라왔고요. 그 보면 이제 상승 섹터에 이제 거래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한 종목이 뭐 크게 올라가도 섹터가 상승 섹터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섹터 내 종목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배당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이 좀 붙어갖고 그랬던 걸로 보이고 거래가 약하다. 그 지수 흐름은 지난번에 말한 것 같이
추세선 따라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 자, 지금 이게 이제 코스피고, 지난번 꺼놨던 추세선이죠. 이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지난번에 꺼놨던 이 추세선. 코스닥이고, 코스피인데, 지금 이 추세선 밑에서 눌리고 있어. 이렇게. 이 보면, 그죠? 눌리고 있죠? 추세선에, 이 추세선 따라서 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봐요. 이 추세선 따라서 계속 눌리고 있어요. 추세선 따라서 계속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으니까 이게 쭉 내려가면서 요 손을 따라서 받고서 올릴지 안 올릴지는 이쪽 때만 올해까지가 여기서부터 올릴 수가 있어요. 올해 끝나고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이제 약간 기술적인 반등을 해준 다음에 다시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응? 요것도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에 따라 눌리다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올라서서 요거 추세선을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을 살짝 보이고 다시 눌리는, 응? 그렇게 추정 예상이 됩니다. 현재. 자, 그 지수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당 김종호 CCTV 공개하라, 민병욱 침 뱉은 거는 침묵을 하면서 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둘 다 사퇴시키면 되지, 정치인들. 그래, 겁을 먹고, 응? 갑질을 안 하지. 갑질을 하든 뭘 하든, 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안 보이면 무조건 자르라고 그렇게 해야지. 뭐 지들끼리 뭐 쇼를 하고 있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둘 다 정치인들이잖아. 정치인들은 믿을 게 못 되니까 정치인들끼리 쇼하지 말고, 응? 쇼를 하더라도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응? 사회를 보고 해야지. 어쨌든 간에 그렇고, 자, 함정서 적유도탄 게 이게 방위산업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는 해군 개발 완료. 해군 방산주 제 블로그에 있는 거 방산주를 한번 봐야겠네요. 확인을 해봐야겠네. 해군 뭐가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랬으면 벌써 움직였지. 예? 벌써 움직였지. 이런 정보는 벌써 군바리들 얼마나 요새 저, 응? 저 도면 팔아먹고 한 거 얼마나 많아요. 어? 그런데 뭐 이거 나왔어도 벌써 나왔고 주가에, 응? 얼마나 그 사놨겠어요. 근데 안 움직였잖아. 방산주. 뭔지 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방산주가 지난주에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방산주를 보니까 갈 것 같으면서도 안 가더라고. 그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다 전부 대부분이 방산주들이 이제 저 수소차에 엮여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거 말고는 안 움직였어요. 수소차 엮이거나 저 자율 친환경 그쪽에 엮이거나 그러지 않으면 안 움직였어요. 북한주에 엮이거나. 별 독단적으로 이제 요거 방산주 관련해서 엮여서 올라간 거는 종목은 제가 못 봤거든요. 제가 못 본 건지 안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분들도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어차피 당연히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보면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민간인 사찰 김태우 주장이, 응? 내부 앙심을 품고 한 것이다. 양심적인 내부 고발이다. 31%가 나왔다는 건 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이해를 어느 쪽을 뭐 지지를 안 하고 떠나서 왜 이해를 안 하냐. 박관천이는 정윤회 건을 보고를 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얘를 자른 거고, 김태우는 자기가 비리가 발각이 돼갖고 경찰에 발각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온 문제잖아. 이 사건 발생 경위가 틀려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이게 양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런 양심이면은 이 사건이 자기 비리가 발각되기 전에
터트려야지. 그래야 양심이지. 자, 그리고 사찰의 문건 얘기를 하는데, 사찰을 당했으면은 응? 난리 났지. 한나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사찰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소고발하고 난리 났고, 연합을 구성을 하든 뭘 하든, 응?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 차원에서 응? 지원을 하든 뭐든 하든 뭐 하겠지. 근데 이걸 왜 안 나와? 이건 뉴스가 안 나오고 그냥 사찰 얘기만 계속 뉴스만 나오고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그냥 사실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까발려야지.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냐 이거지. 이상해서 드는데 어찌 이게 30%가 양심이. 저하고 뭐 생각을 똑같이 가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다 해서 저는 이쪽으로 봤어요.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부제로 언급했던 민노총은 원래 진보가 아니라 보수였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민노총이 진보가 아니고 보수였냐? 제 얘기가 억측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노동계의 기득권층이다 이거죠. 민노총은 기득권, 권력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권력층이며 갑질의 원상. 이 갑질의 원상이라는 게 협력업체, 하청업체, 응? 도구, 비정규직한테 갑질하는 게 누가 갑질할까요? 회사가 갑질하나요? 사람의 인간이. 갑질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만 그 견장이, 응? 완장이 뭐냐에 따라 틀린 거지. 이 갑질하는 인간이 누굴까요? 대기업체 직원들이잖아요, 대기업체 직원들. 응? 솔직히 얘기해서, 대기업 임원들이 갑질을 하거나 회사 차원에 갑질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이제 그런 거지만은, 웃긴 게 먼저 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대기업, 대기업 출신들 직원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저는 대기업 출신입니다. 참고로. 제가 갑질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열받아서 저 개인 돈으로 한 중소기업체 회사 세식을 시켜준 사람이에요. 열받아갖고. 왜 열받았냐? 하도 갑질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처음 그 회사에 점검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회사에. 근데 얼마나 갑질을 당했는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내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를 자꾸 얘기를 해도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나 일단 그리고 그 조사를 하는데 뻔히 아는 내용인데 제가 짐작이 가고 아는 내용인데도 그걸 뭐 숨긴다든지 뭘 한다든지 기타 그런 등등 뭐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 갖고 그 현장의 직원들도 말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하고 틀리지 여튼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리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갑질이라는 게. 응? 뭐저 기업체 뭐 프랜차이즈 회장이나 사장이나 조연아 같이 그런 애들만 갑질하는 줄 아니에요. 대한항공 그 회장이나 그 가족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갑질을 가르쳐 줬을 거냐?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그럼 그 대한항공 직원들은 그럼 협력업체 직원들한테 갑질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함도 해도 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질이 온상이에요. 그걸, 어? 절대 저, 약간 뭐 양심? 이 양심 선언을 여기서는 안 해. 절대 못하지. 그리고 여기한테 밑보이면은 해상을 못합니다. 응?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자란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기득권층이고 보수라는 게 뭐냐면 자기 거를 응? 안 뺏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득권층이. 응? 시위하고 데모 옛날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시위하고 데모 할 건수가 없는데 주기적으로 시위하고 데모를 해요. 일부러. 그랬어요. 민노총 옛날에는.
그리고 자기네가 그 휴가철이나 뭐 명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을 봐서 노동자의 일정을 봐서 데모하는 시위하는 일정을 잡고 얼마나 웃겨요. 무임금 무노동 그 얘기 나오기 전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보수적이죠. 자기네 기득권 지키려고 하고 응? 하나의 권력층이었으니까 강자였으니까 비정규직한테 도급한테 협력업체한테 얼마나 그 홀대를 했어요. 얼마나 서름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네가 비정규직이 정규직 시켜달라고 이제 와서 지네가 비정규직 만들어 놓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부일 때는 조용했고 응? 진보 정부일 때는 폭력을 앞세운 막 죽기 살기로 막 청와대 와서 막 난리치잖아요. 노무현 때 그랬듯이. 오늘 뉴스가 나왔네 보니까. 이걸 딱 적고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박근혜 때 카풀이 허용된 거라고. 1994년도에 팩트 체크해갖고 뉴스가 나왔는데 뭐 들어가 보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한 줄 제목이 나왔어요. 이때는 가만히 있었잖아. 조용했잖아. 제가 이 내용 보니까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옛날에 그 카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얘기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조용히 했어요. 별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택시기사들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뭘 아무 일도 없었어. 정치인하고 똑같아요. 결론. 쉽게 얘기하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민노총 애들도. 그래서 웃긴 건 뭐, 저 조선에서 데모한대잖아요. 좀 있으면. 임금 인상 해달라고. 적자 기업 국민 세금으로 임금 인상 요구하던 거죠. 빌린 돈이나 갚지. 무슨 임금 인상이야. 동결을 한다고 시위를 해야지. 회사는 나는 여기 저 민노총이면 내가 민노총 수장이면 그럴 거예요. 회사 임원들 급여 동결시켜라. 그걸로 시위해 나는. 깎으라. 하고 나는 시위를 한다고. 민노총 내가 대빵이면. 제가 민노총 대빵이면 저는 시위 명목이 뭔지 알아요? 적자 기업이잖아. 만약 저 대우조선이다 그러면 임원들 임금 삭감해라. 그거 갖고 난 시위를 해요. 회장, 경영층, 임금 없다. 최저임금만 주라. 난 그런다고요. 왜? 니네가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 일 걸로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시위에요. 그런 시위를 내가 이 총대를 메고 하는 사람이면. 하는 짓거리는 엉뚱하게 임금 인상이나 요구를 하고 있고. 응? 한나라당 선봉대가 돼갖고 행동대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기어오른다고. 청와대 애들도 지금 정신이 싸가 빠진 게 눈통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청와대 그 있는 애들도 어? 대가리 바짝 세우고 말이야 대통령 앞에서 서 있는 자세부터 시작하고 틀려먹었잖아. 노무현 때도 그랬지만은 사람이 그 풀어주고 좋게 해주면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저도 그런 꼴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 자기 똑똑해서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예? 제가 밑에 직원들이나 부하 직원들 해봐서도 알지만 이 주식판에서도 그래요. 이 주식판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갖고 좀 알게 되면은 좀 저랑 같이 있던 사람들도 여기 밴드나 뭐 옛날에 카톡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자기가 다 해갖고 똑똑해서 그걸 알고 했던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내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던 걸 나한테 얘기를 하고 나보고 그걸 오히려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회사 내에서도 그런 일 많았고 어떤 부하 직원은 모든 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빼먹겠다고 대놓고 선포한 직원들도 있었어요. 밑에 있는 또 별의별 사람 많았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이 주식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게임의 경쟁 사회니까. 그래도 나는 다 포용했고 받아주려고 했고 받아줬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지금 제가 이 영상 찍지만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어떨 때는 뭐 기법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 게 저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하는 거고, 향후에도 뭐 이번 연휴나 주말 때도 시간 되면은 제가 뭐 떠도는 동영상이나 뭐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거기서 되지 않는 것들 제가 가급적이면은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